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코인 거래의 큰 줄기가 머릿속에 또렷하게 잡히실 겁니다. 제가 복잡한 말은 걷어내고 실제로 초보분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게 5가지 핵심만 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바로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푸는 코인 거래 입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에서 놓치면 정말 아까운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원씩 노리는 단타 접근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입금 없이 시작하는 $100 가입 이벤트 활용법입니다. 특히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크게 줄이는 방법과 $100를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고정 댓글까지 확인하셔야 진짜 핵심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처음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가 당장 10억을 만들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 거래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성공하면 몇백만원 규모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그냥 스쳐 지나가시면 아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담 없이 시장을 익히고 실전 감각을 키우고 작은 돈으로도 큰 흐름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굳이 코인에 투자해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이건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 몇 개만 보셔도 머리가 아니라 본능이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원씩 넣어두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2026년에 어떤 자산이 어디까지 달려갔는지 보면 왜 사람들이 코인을 외면하기 어려운지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주식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기 때문에 2016년에 1000만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원 정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도 꽤 괜찮습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 정도를 보유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560만원 수준이 됩니다. 안정적인 자산답게 묵직한 흐름을 보여준 셈입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비례해 들고 있었다고 보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자산이라는 인상에 가까운 결과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두었다면 2026년에는 무려 26억 원 이상이 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나옵니다. 숫자만 봐도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다르실 겁니다. 이 비교만 놓고 보셔도 결론은 꽤 직관적입니다.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이라는 시장을 최소한 진지하게 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 올인하자는 말이 아니라 외면할 시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기회가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는 롱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고 반대로 떨어질 것 같을 때는 숏으로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식처럼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장이 위로 튀어도 기회이고 아래로 미끄러져도 기회가 됩니다. 방향만 제대로 읽으면 상승장과 하락장 모두에서 수익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수익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투자처로서 꽤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느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간이 갈수록 코인 시장으로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면 적은 돈으로도 훨씬 큰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원 규모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큰 자본이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작용합니다. 물론 3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진 분이라면 굳이 레버리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큰 수익을 노리고 싶다면 사실상 레버리지 없이 폭발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차트가 아니라 거래소 선택입니다. 어디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고 레버리지가 달라지고 편의성이 달라지고 결국 수익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벗어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분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혀 있지만 해외는 최대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같은 50만 원을 갖고 있어도 해외 거래소에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운용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으니 수익 기회를 크게 보고 싶은 분들이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니 체감 차이가 큽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와 가입만 해도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의 정보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영상 끝나면 고정 댓글부터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작아 보여도 단타에서는 이 작은 숫자가 계좌를 갉아먹는 칼날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규모로 단타를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1회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한번 버튼 눌렀을 뿐인데 이미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아마 이 숫자에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지는 게 아니라 수수료 때문에 애초에 이기기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고르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는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를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수료, 사용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원화 입출금입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를 보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 차이가 작아 보여도 단타 횟수가 많아지면 결과 차이는 커집니다. 한국어 지원도 차이가 납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막힐 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이 꽤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를 보면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더 크게 운용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수치 역시 민감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입출금 여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실사용 편의성에서는 꽤 체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결국 5가지 기준을 종합해보면 어떤 거래소가 나에게 유리한지 윤곽이 꽤 뚜렷해집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으니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실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방향보다도 진입 타이밍이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보고 진입하는 하락 베팅입니다. 롱 포지션은 언제 유리할까요?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비트코인이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위로 밀어올리는 흐름이라면 시장이 상승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강한 상승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롱 포지션을 고려할 만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거래량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까지 증가한다면 그 상승은 시장이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롱 진입 확률을 높여줍니다. 뉴스 역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 상승에 불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뉴스가 뜨면 롱이 유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예상될 때 진입합니다. 차트에서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보이고 저점이 연속해서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하락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숏 진입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한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곧 하락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도 숏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실제 가격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가 널리 쓰입니다. 이런 지표는 시장의 온도와 압력을 숫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감이 아니라 근거를 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할 수 있어서 숏 포지션을 고민해 볼 수 있고 RSI가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사용하면 시장의 변동성과 추세를 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롱이 유리한지, 어느 구간에서 숏이 유리한지 판단할 때 꽤 강한 기준이 되어줍니다. 정리하면 롱 포지션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했을 때, 숏 포지션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으로 들어가는 거래보다 신호를 보고 들어가는 거래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를 이해하시고 실제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특히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 잘 복습하시고 다음 거래에서는 더 침착하고 더 똑똑하게 진입해 보시기 바랍니다.